안녕하세요. 세르차트 연구소입니다. 아, 방송을 이제 평소보다 좀 일찍 열었어요. 왜냐면 뭐 별로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은 뭐 보합 정도 나와서 이렇게 좀 뭔가 저번에 얘기한 거 마냥 이번 주에는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냐까지 알 수는 뭐 형태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바닥을 만드는 그 변곡점이 시작을 하냐 안 하냐 이제 그것만 제가 유심히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하락하는 거 봐서는 아, 바닥이 아직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예, 아직 시작을 한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며칠 지나서 의외로 여기가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이나 내일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바닥을 다지듯이 발돋움 판을 이렇게 조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하락을 해서 희망 자체가 사라져 버렸네요. 일단 뭐 차트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해외 차트 보면요, 나스닥은 많이 무너졌죠. 2.43 많이 무너졌어요. 미국장이 많이 보면 미국장이 많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는 바닥에서 올라오면 상승하고요. 어설프게 종가 비슷하게 시작을 하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요. 그죠? 미국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 선반영이 돼서 크게 상승을 한 채로 시작이 되면은 무너지고요.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요. 선반영이 되긴 됐다고 치더라도 미국이 상승한 만큼의 큰 갭이 그대로 적용된 게 아니라면 종가 비슷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약간 흔들기는 해도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커플링 현상이 크게 더 맞다고 보는 게 맞아요. 미국이 오르면 우리는 내려가고 미국이 내려가면 우리는 오르고 단 미국이 내려갔을 때 우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야 올라온다는 거고요. 어설프게 중간에 있으면 꺾이는 거고. 미국이 내려갔을 때는 어설픈 곳에서 시작을 하면은 올라가다가 내려가고요. 미국이 내려간 만큼보다 더 깊숙한 곳에서 시작을 하면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반영이 과하게 돼야 돼요. 올라가면 우리가 과하게 올라가면 무너집니다. 미국이 내려갔을 때 우리나라가 과하게 내려가면 올라옵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러면은 미국이 내려갔을 때 그럼 어설프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어설프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냐? 다시 무너진다는 얘기죠. 어이구.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이 확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어설퍼야 올라갑니다. 미국이 확 내려가도 우리나라가 더 깊어야 올라와요.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미국이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미국이 내려갔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내려가고 이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 선 반영이 날짜는 우리나라가 빠르지만 그 전날에 나스닥 지수가 우리나라에 반영이 먼저 돼버리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가서 시작하면은 무너집니다. 조금만 올라가서 시작해야 미국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아셨죠? 미국이 많이 아이고, 미국이 많이 무너지면요. 좀 다른 거랑 섞이면 더 헷갈리니까. 미국이 많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많이 무너진 것보다 더 깊은 데서 시작을 해야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미국이 많이 무너졌는데 우리나라도 어설프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도 무너져요. 이 미국이 무너진 것보다 더 깊은 데서 올라와야 우리나라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까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믿고 미국은 어제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제 여기 왠지 여기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깨든 안 깨든 관계없어요. 깨도 그만 안 깨도 그만이에요. 이런 데까지만 내려오지만 않으면 돼요. 거의 이 정도면 전쟁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뭐 전쟁까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 현상인데 만약에 땅 이런 식으로 무너진다 그러면 제가 전쟁이나 나야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럴 확률이 별로 없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여기를 깼니 많이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하튼 여기를 지지하든 안 하든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뭐 우린 미국이 아니니까 일단 깼습니다. 깼다는 거 외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장인데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좀 잠깐 외출도 잠깐 하고 왔는데 장이 박살나 있네요.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미국이 무너진 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어저께 미국이 그 정도 무너졌길래 오늘 우리가 마이너스 2.49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당연히 보합은 나올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양봉으로 보합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 무너졌어요. 좀 우리나라가 굉장히 개파락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질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좀 평소 같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원래 오늘이나 내일쯤 일주일 동안 보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어디쯤에서 이제 바닥을 시작을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뭐 제가 뭐 한마디 거둘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여기가 바닥인지 여기가 구란지 여기가 바닥인지 그렇다고 바닥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제가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럼 얘기하는 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언뜻 봐서는 분위기상 뭐 여러분들 컴퓨터 상으로는 아니 핸드폰 상으로는 안 볼지 몰라도 여기 740.51 대충 여기 지지선을 좀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상황은 지지를 한 것 같은데 또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일단 또 이격이 또 생겼죠. 여기 이격이 생겨서 뭐 내일이나 모레 이렇게 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 만에 메꾸건 이틀에 걸쳐서 메꾸건 아니면 이틀도 아니고 뭐 이렇게 메꿨다가 뭐 어떻게 했다가 또 다시 다음날 이렇게 갭떠서 또 이렇게 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메꾸긴 메꿀 텐데 어떤 형태로 메꿀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 생각에는 상중하로 보면은 중은 잡힌 것 같아요. 중은 뭐 예를 들어서 밑으로 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고 위로 걸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냐 아니면 여기서 여기냐 싸움인 것 같아요. 이제 발도등판 라인이 이렇게냐 지금 그 싸움인 것 같은데 아니면 엉뚱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어떤 다른 밑에가 됐건 위에가 됐건 다른 거냐 이제 그 1, 2, 3번인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위로보다는 이렇게 해서 밑에도 가능성이 큽니다. 꽤 있어요. 원래는 보통은 제가 얘기할 때 이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입니다만 요렇게 보입니다만 요렇게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거를 좀 부등호를 좀 약하게 이쪽에 더 가능성을 두고 부정적인 거에 좀그 가능성을 좀 적게 두는 편인데 요번에는 반반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될 확률도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될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락이 이틀 3일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가 선을 이렇게 그어놨다고 해서 딱 여기까지만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려왔다가도 올라가서 지지선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발도등판을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구라가 되지만 여기도 구라가 되고 여기도 구라가 되지만 이렇게 발도등판을 만든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선을 걷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이하로 이 밑으로 여기로 절대로 안 내려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발도등판을 만드는 그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쪽 아니면은 이쪽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근데 오히려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보다 원래 여기서 나올 때 제가 봉 하나 가지고 너무 의미를 두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또 여기 봉을 의미를 되게 많이 두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근데 얘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냥 얘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 하나로 음봉 하나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얘네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의미를 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신 거랑 좀 달라요. 이 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얘네가 없이 만약에 여기서 똑같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띵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이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다가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지금 뭐 그리고 있죠.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가 지금 이러고 있죠. 그리고 띵띵띵 띵띵띵 띵 지금 이거예요. 이건데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의미를 두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뚜렷하게 뭔가 된 게 없어서 얘기를 못 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라인이 잡히면 이렇게 잡히든 이렇게 잡히든 이렇게 잡히든 잡히면 그때 제가 왜 얘를 의미를 뒀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외로 또 여기 아래 꼬리가 또 나왔네요. 아래 꼬리가 나와서 또 뭐 나가리 같기도 한데 여하튼 이렇게 저렇게 결정되면은 제 눈에 어느 정도 한 70% 이상 확실히 뜨면은 확실히 들면 여러분에게 제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습니다. 단 나름 의미 있는 봉이 하나 나온 것 같다. 그거 하나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지나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는 겁니다. 바닥이 나온 건지 바닥이 안 나온 건지 그러니까 바닥이 안 나온 건지가 아닌지 바닥이 여기서 여기까지 나온 건지 아니면 바닥 자체가 아직 시작도 안 된 건지 하락을 지금 여기서 더 할 건지 아니면 이제 하락을 더 이상 안 해서 여기에서 딱 멈출 건지 아무것도 정해진 거는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기로 인해서 여기가 뭐 의미가 생기는 것 같다. 그렇게 눈에 보여요. 이제 그냥 오랜 통계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가 또 나름 의미가 있는 선이고요. 여기가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죠, 여기 거기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도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하튼 내려올 만큼은 내려온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 그러니까 하락이 끝났다는 뜻은 아니지만 앵간히 개파락으로까지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말고 시작 삐용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말고 다음날 뿡 다음날 뿡 이렇게 개파락으로 갭을 주면서 내려오는 이거는 얼추 윤곽은 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한 방 정도 더 원래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줘야 이게 끝나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돼서 다음날 이렇게 되든가 어쨌거나 음봉이든 양봉이든 밑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오거나 내려와줘야 얘기가 되는데 지금 그게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얘도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아래 꼬리가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 제가 뭔가 오늘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근데 도지가 돼버리니까 또 할 말이 없네요. 어렵습니다. 역시 지수는 어려워요. 지수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고 그냥 오늘 하락을 했다는 거 외에 오늘 하락을 가지고 뭐 별 얘기를 별 의미를 둘 건 없는데요. 그 오늘 저번 주에 약속드린 게 있어서 오늘 좀 뭐 말씀 한번 드리려고 그랬더니 얘가 또 제가 말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네요. 개파락으로 도지가 나와 버리니까 할 말은 그냥 없애 버리네요. 할 말도 없는데 억지로 또 뭐 말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오늘 등락용 상인을 보면요. 15% 이상 되는 종목이 다섯 이거까지 쳐서 요거까지 쳐서 뭐 신규 주가 하나 있네요. 반도체 관련 주인데 그러면 대충 상한가 2개 빼고요. 다섯 15% 이상 되는 종목이 10개가 안 되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위침을 달고 내려갔을지언정 어쨌거나 한 15% 이상 올라간 종목 애들을 보면 대충 15% 이상 요정 되겠죠? 30개 안 되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볼 게 없는데 일단 등락상을 보면서 상한가 종목 한번 먼저 볼게요.
메가이시스 인공호흡기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 관련주고요. 120 밑에 꾸면 120인데 120 밑에서 물량을 봤더니 다음날 바로 상을 가버렸네요. 근데 아마 종가상일 거예요. 종가상이죠.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매수 전량도 얼마 없고요. 이거는 그냥 지금 파세요. 예.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마시고 내일 가봤자 여기입니다. 내일 가봤자 여기 재수 좋으면 여기인데 저 같으면 지금 팝니다. 공간은 여기까지 있어요. 공간은 여기하고 여기까지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요. 22%까지는 힘들 것 같고 저 같으면 지금 팔겠습니다. 메가시스는 그렇고요. 삼성 출판사도 15만 얼마 안 되죠? 15만인데 얘도 중간에 이렇게 한번 됐을망정 종가상은 아니에요. 그죠? 종가상은 아니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양봉.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이렇게 크게 거래량 터지는 거, 며칠씩 나오는 거 저거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매수 잔량이 얼마 안 되는데 강상이에요. 그럼 내일 뭐 13%, 많게는 15%까지는 한번 볼만 합니다. 그 이상은 힘들 거예요. 얘는 뭐 상을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버텨보시는 거고요. 메가이시스는 저 같으면 지금 팔겠습니다. 그나마 상 들어가 있을 때 지금 팔 것 같아요. 물론 더 올라가지 않는다는 법은 아닙니다. 근데 저 같으면 팝니다. 내일 시작도 하기 전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종가상은 그래요.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15% 이상 올라간 애들 섹터별로는 못 보겠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 120 밑에 꿈은 120 꿈을 잃었죠. 끝났죠. 꿈을 잃었으니까 끝난 겁니다. 더 올라가는 건 어렵고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급등유화 얘가 오늘 에너지 대장인 것 같은데 살벌하게 한 며칠 동안 살벌하게 내려가더니 오늘 다 만회를 하려고 하나 본데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죠. 33%니까 30%까지 뿐이 못 가죠. 제가 봤을 때는 상을 가봤자 종가상이면 얘도 상을 노리지 마십시오. 얘도 오늘 중으로 팔고 끝내버리는 게 낫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물량 받은 거라고 치면 바로 앞전에서 물량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물량 받고 바닥부터 올라와서 이제 상을 못 갔으니 상을 가든 못 가든 간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여기가 또 돌파선이 돼서 시작하자마자 바로 쏘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나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연속으로 상승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한 3% 이내에요. 15% 이상 이틀 연속 15% 다음날 떼고서 15%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거 지금 팔겠습니다. 지금 목표가까지 거의 온 것 같고요. 예, 저 같으면 팔아요. 버티실 분들은 한번 버텨보세요. 근데 저 같으면 팝니다. MPD도 다 왔습니다. 보니까 다 왔어요. 얘가 상을 뭐 가고 어쩌고 중간에 이렇게 물량 받은 것도 있지만 상을 갈라치면 가겠지만 여기서 또 거래량도 좀 있어서 요거 아니죠 여기죠. 요 거래량에서 여기서 물량 받 요걸로 이렇게 둠으로 물량 받고 또 침으로 물량 받고 침으로 물량 받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많이 갈 수는 있어요. 많이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거기까지 물량을 받고 나서 여기에 대한 물량을 요 중간에 받은 게 없어요. 그냥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근데 이것도 제대로 물량 받았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왜냐면 침이 짧거든요. 봉이랑 침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보통 봉이 좀 짧고 침이 길어야 그나마 물량 받았다고 이렇게 물량 받았다고 얘기를 할 텐데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다음날 확실하게 슈팅하겠다는 보장이 없으면 내일 가면 이 정도까지 또 가겠죠. 근데 저는 왠지 자신이 없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왜? 거래량 터졌죠? 전고점 돌파했죠? 신고가죠? 신고가죠? 당연히 팔아야죠. 모든 조건을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매도 타이밍. 팔아야 되죠. 대우에이텍도 지하실을지언정 오늘 상승을 크게 했네요. 근데 전고점을 여기서 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넘고 저 같으면 21% 정도로 볼 텐데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 갔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너무 높은 목표가인데 그렇게 갔나 봐요. 예. 여하튼 대우에이텍도 매도입니다. 다 매도죠 뭐. CCS 이격과 이격 여기까지 매도죠. 아까 그 올라갔을 때 1587원대 매도였습니다. 매도 안 하신 분들 매도하시고요. SD 시스템
얘는 뭐야? 얘는 심의 절반 정도, 여기 정도 갈 줄 알았더니, 많이 올라갔네요. 그렇다고 여기까지 갈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갈라치면 벌써 갔겠죠? 3시 13분인데. 여하튼, 한번 쏠 수는 있죠. 근데 얘 꼬라지 보니까 지금 여기 박스식으로 계속 돌고 있죠? 이렇게, 박스식으로, 이렇게, 아니, 왜 이래. 박스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안 갈 겁니다. 가도 내일이나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손해가 아니신 분들은 팔으셔야 되고요. 약간 손해이신 분들도 당연히 팔으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약간 손해가 나오죠? 도대체 어디서 잡으셨길래? 여기 이런 데서 잡으셨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매도입니다. 바이업트로 120 밑에 꿈은 120. 그럼 뭐예요? 매도죠. 120이죠. 여기로 돌파선 삼아 돌파선의 2배 해서 상한가를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봤자 3시 14분. 어차피 종가상이에요. 정고점 돌파. 그죠? 그리고 신고가죠? 신고가면 15에서 18%. 자, 바이옵트로 매도하세요. 15에서 18%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라이브로 하는 거 같네, 이렇게 하니까. 지하실의 꿈은 지상. 예, 제가 항상 얘기잖아요. 120 밑에 꿈은 120. 그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늘 하던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매도입니다. 더 가도 매도예요. 예, 더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지금 뭐 1시 몇 분이다. 아침 뭐 10시, 11시다. 이러면 제가 매도라고 안 하겠죠. 근데 거래량도 터졌고요. 신고가고요. 청구점도 돌파했고요. 매도잖아요. 다 갖췄잖아. 매도 조건을. 돌파선을 2배가 갈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을 때, 그지? 지금 3시 15분인데, 뭐 4분 만에 막 이렇게 갈까요? 물론 갈 때도 있죠. 있긴 있는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국제약품이 물량을 크게 받았고요. 상을 가고 나서 물량 받았으니까 언젠간 여기를 뛰어넘을 거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LK, 뭐 지하실이니까 얘기할 건 없는데, 뭐 이렇게 얘는 살벌하게 조정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얘는 다시 요 120 위로 올라오면은 이게 구라가 되기 때문에 꽤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나 여기까지 스윙으로 들고 가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 물량은 지하실에서 받았고요. S&T 다이내믹스 지하실은 아니지만 보통 이 음봉층도 보통 이 절반에서 약간 밑에 이만큼을 가는 건데 과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 앞에 뭐가 있나 보죠? 네,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갔나 본데 저런 거는 안 따지고 그냥 치매 절반이면 그냥 파는 겁니다. 저 앞에서 이거를 막 이것저것 따진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뭐 따진 게 아니에요. 치매 절반이면 그냥 단타인데 뭐 이것저것 따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엔지니어링 지하실인데 크게 상승을 했네요. 예, 다시 침으로 내려왔으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뚫지 못했었죠? 어차피 별거 없고요. 120 별거라고 해도 120까지 왔으면 매도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20 밑에 꿈은 어디라고? 120. 매도예요, 여기서. 여기도 매도, 이렇게도 매도, 이렇게도 매도, 다 매도입니다. 이렇게도 매도. 아시죠? 물론 이 120선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매물대를 보고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푸드나무도 이거 내일 종배 좋네요. 딱 봐도 그죠? 내일 종배 좋네요. 근데 이게 이걸 하락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그냥 요 정도만 돼도 종배가 진짜 좋은 건데 아쉽습니다. 내일 이거 재수 좋으면 갭을 이만큼도 뜰 수 있는데 한 6, 7%뜰 수 있는데 그럼 아침에 시작하자면 6, 7% 먹는 거죠. 종배하면은. 근데 찜찜하네요. 내려가는 거라 찜찜하네요. 120 내려가는 거는 이래서 찜찜해서 하락하는 120은 손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타코미디어 지하실이 할 거 없고요. 릴레이 서재 신규주라 얘기할 거 없지만 여하튼 여기 이상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펩트론 물량만 받았고요. 다 물량만 받았네. 코어라인 소프트 물량 받았고요. 얘도 신규주인가 봅니다. 그 다음에 꿈비도 물량을 받았고요. 얘는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신규주라 잘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좀 많은 봉이 양봉의 머리 여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덜 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조금 덜 간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유유제약 120 위로 올라왔다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목표가까지 만약에 제대로 매도를 못했다고 해서 이거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더 깔아질 수도 있어요. 재수 좋으면 침해 절반 또는 여기 정도까지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재수가 좋았을 때 얘기입니다. 밀렸을 때는 무조건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수량이라도 왕창 줄여야 돼요. 병동제약 침해 절반 아니 그 전날 침을 어저께 이렇게 만들어 놓더니 오늘 돌파를 해서 돌파선에 두 배를 가버렸네요. 세게 갔네. 병동제약이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가 몇 프로야? 7%. 그러면 최소한 14, 15%까지는 가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네요. 14, 15%까지. 대략 오늘같이 장 안 좋았으면 저 같으면 이거 하지도 않았지만 저 같으면 14, 15, 이 정도까지 진짜 맥시멈으로 봤어도 15%를 봤을 건데 이렇게 15%, 15에서 18%니까 한 15% 이렇게 봤을 건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대로 올라간 건지 제대로 올라갔네요. 왜 이렇게 과하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과하게 어차피 여기까지 물량을 못 봤는데 왜 이렇게 과하게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제가 이해 안 간다고 해서 뭐 큰일 터지는 건 아니니까요. 한 싹이 신규 준대 또 물량을 받았고요. 어저께 상을 갔나 보군요. 고가 상 가고 나서 오늘 물량을 여기까지 받았네요.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뭐 할 얘기 없어서 지수 얘기만 하고 상한가 종목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몇 종목 이렇게 둘러봤습니다만 다 물량만 받고 지하실 밑에서 물량만 받고 위에서도 물량만 받고 한 애들 뿐이 없네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오전에 시도 줄인 상태로 오전에 한 10시, 11시까지만 매매하시고요. 오후는 그냥 지수 파악하시는 거 위주로 관망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살벌하네요. 애들이 터는 게 예전에는 얘네들이 개미들 눈치 보고 조금 슬금슬금 터는 개념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얘네가 도끼를 품은 것 같습니다. 한번 할 때 제대로 보여준다는 식으로 막 터는 거 보니까 살벌합니다. 오늘 매매는 재미가 없었지만 내일도 아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그 전날 너무 장이 많이 오르면은 다음날 좀 주춤하는 게 있고요. 그 전날 너무 많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날 조금 반등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5대1 금요일이니까 오전에만 반짝 매매를 하시고 오후는 관망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